안녕하세요. 김영세 교수님의 명저, 게임 이론의 정수를 쏙쏙 뽑아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감춰진 행동과 도덕적 해이인데요.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고요?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아주 흥미진진한 실제 사건으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딱딱한 이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을 1994년 한국의 도로 위로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 그때 실제로 벌어졌던 아주 기묘하고 미스테리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때는 바야흐로 1994년, 당시 막 새로 생긴 시그마 자동차 보험회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택시기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보험 상품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 사람들이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당시 시그마 보험의 조건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요.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내는 돈,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차를 수리하는 동안 일을 못하니까 그 보상금으로 하루에 무려 10만 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1994년에 하루 10만 원이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바로 이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일부러 슬쩍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정비업체나 병원이랑 짜고서 수리 기간을 질질 끌면서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타내기 시작했죠. 시그마 보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 닥친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한번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득만 따져보자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보다 차를 그냥 정비소에 넣어두고 매일 10만 원씩 받는 게 더 이득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잘못 설계된 좋은 의도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아버린 거죠. 네, 바로 이 기묘한 사건 뒤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범인.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현상을 도덕적 해이, 영어로는 moral hazard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범인의 이름이 나왔네요. 그럼 도덕적 해이가 정확히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정보를 덜 가진 쪽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정보를 가진 쪽을 대리인, 그리고 정보를 덜 가진 쪽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사례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운전 습관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가진 택시 기사, 즉 대리인이 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주인을 상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동을 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감춰진 행동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보험회사가 24시간 내내 모든 택시 조수석에 직원을 앉혀놓고 어이, 김 기사, 운전 제대로 하나? 이렇게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아주 멋진 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이걸 정보를 둘러싼 한편의 숨바꼭질 게임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자, 우리 택시기사 사례에 이 틀을 한번 끼워 맞춰볼까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정보를 덜 가진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보이는 대리인은 바로 정보를 가진 쪽 택시기사님이죠. 주인인 보험회사는 대리인인 기사님이 자기 일처럼 안전운전을 해주길 바라지만 그 행동을 완벽하게 볼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겠죠. 김영세 교수님은 책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딱 3가지 특징을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첫째, 대리인의 행동, 즉 운전 습관이 주인의 효용, 그러니까 보험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인은 대리인의 그 행동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셋째, 대리인이 자기만 생각하고 한 그 이기적인 선택, 즉 고의사고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죠. 보험회사는 사고가 났다는 결과는 볼 수 있어요. 서류가 날아오니까요. 하지만 그 사고가 정말 피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안 한 그 행동 때문에 일어난 건지 그 속사정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정보의 격차,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과연 택시 기사와
보험회사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아주 익숙한 공간, 바로 사무실에도 이런 문제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실 이 숨바꼭질 게임은요, 도로 위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모든 사무실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바로 고용주, 사장님이죠? 그럼 대리인은? 네, 근로자, 바로 직원입니다. 사장님은 월급을 주면서 우리 직원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겠지 기대하지만 과연 그 직원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감춰진 행동은 바로 근로자의 노력 수준입니다. 사장님이 이걸 완벽하게 관찰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게다가 성과가 좋게 남았다고 해서 그게 순전히 그 직원의 노력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프로젝트가 대박이 난 건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근로자가 에이 뭐 이 정도만 하지 하고 적당히 태업을 할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해이일 거죠. 자, 이렇게 감춰진 행동이 계속해서 나쁜 결과를 낳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이라면 혹은 회사의 고용주라면 이 아주 난감한 퍼즐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제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인계약.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대리인의 이익과 주인의 목표를 하나로 묶어주는 계약을 설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과가 좋을 때 보너스를 팍팍 주면 직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겠죠. 또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딱 설정해 두면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겠죠. 즉,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서 대리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주인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도덕적 해이라는 건 완벽한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기심이 정부의 비대칭성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어쩌면 아주 인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장님도 카메라도 그 어떤 감시의 눈도 없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황에 놓인다면 그때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